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가장 날카롭게 분석하는 채널 인사드립니다. 2026년 1월 22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원칙이 무엇입니까? 투기꾼인 다주택자는 잡되,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이 여러 채가 아니어도 내가 내 집에 10년을 살았어도 집값이 올랐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군부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호하겠다고 말하지만 뒤로는 사회적 문제면 세금을 동원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집 한 채, 장만에 노후를 보내려는 우리 은퇴자들. 소득은 없는데 세금은 폭등합니다. 결국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다 못해 정든 집을 팔고 쫓겨나야 하는 상황. 이것이 주거 안정입니까? 아니면 국가에 의한 약탈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국민을 어디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 가려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혼란스러운 메시지 속에 숨겨진 정부의 진짜 의도,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이후 닥쳐올 세금 폭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 시니어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 부당한 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무도한 증세를 막아내는 방패가 됩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청와대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십시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총대를 맸습니다.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 누진율을 높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강남이나 마포 같은 서울 핵심지에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이제 봐주지 말고 세금 왕창 걷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술렁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다라며 달래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서운 단서를 달았습니다. 선을 벗어나면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금을 올릴 명분을 쌓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걷어가겠다는 걸까요? 연합뉴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10년 전 10억에 산 집이 40억이 됐다고 칩시다. 1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진 장기 보유 혜택을 줘서 세금이 1억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안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반토막 내면 세금이 3억 4,740만 원이 됩니다. 무려 124% 폭증입니다. 내가 투기를 했습니까? 집 사놓고 전세를 줬습니까? 그냥 내 집에서 우리 가족이랑 10년 산 죄밖에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나갈 때 3억 5천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해프닝도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니 벌을 주겠다. 그래서 세금을 왕창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세금 무서우니 지방집 다 팔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만 남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은 더 뛰고 지방은 죽었습니다. 똘똘한 한 채의 현상은 정부가 만든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괴물을 잡겠다고 1주택자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털어먹을 다주택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이미 증여하거나 팔고 숨었습니다. 세수세금은 부족하고 복지 포퓰리즘으로 돈 쓸 곳은 많은데 돈 나올 구멍이 마른 겁니다. 그러니 이제 비싼 집에 사는 1주택자도 부자니까 세금 더 내라며 타깃을 변경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는 바로 은퇴자들의 비극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어씨의 사례를 보십시오. 마이너스 통장으로 보유세 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은퇴하신 시니어분들, 현금 흐름 없습니다. 연금 받아 생활비 쓰기도 빠듯합니다. 집값 오른 거? 팔아야 내 돈이지. 깔고 앉아 있으면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미실현 이득에 대해 매년 수천만 원씩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은 결국 돈 없으면 강남 살지 말고 나가라는 강제 이주 명령이나 다름없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세금으로 박탈하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할 지점은 이 정권이 사유재산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시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하게 벌어서 산 내 집은 나의 성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시장의 원리이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동산을 공공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10년을 살아도 집값이 오르면 그건 불로소득이니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마인드가 깔려 있습니다. 1주택자는 실거주자입니다. 투기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고가주택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갈라치기를 시도합니다. 국민을 집값 비싼 동네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누어 다수의 지지를 얻어 소수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아주 나쁜 정치공학입니다. 지방선거 전까지는 눈치를 볼 겁니다. 표가 무서우니까요.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6월 이후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선거 이기면 바로 세금 고지서 날리겠다는 예고편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던 대통령의 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미 정책실장의 입을 통해 군부를 뗐고 시장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 한 채. 이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성적표이자 자존심입니다. 이 마지막 보루마저 세금으로 강탈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가올 6월 지방선거, 그리고 그 이후의 정책 변화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정부가 1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때리는 그날까지 단 하나의 꼼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고발하겠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고 무너지는 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감시자가 되어주셔야 이 폭주를 멈출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